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승절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은 귀국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베이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입니다만 아직까지 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의 모습은 도착 당시 기차역 외에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그렇다면 왜 왔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가 화제입니다. 장기 이식으로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푸틴이 말했고, 여기에 시 주석이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두 정상의 말이라 해석이 분분하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정주지 서유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我也非常高兴啊，好久没有见面了。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상야대로 간주하고 모두를 다해서 더울 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끝났고요. 오늘은 아마도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강 교수님, 일단 두 정상이 만나기는 하겠죠.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또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고 예.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 다른 국가들과 뭐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도 했기 때문에 뭐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은 있는데요. 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강 교수님 어제 열병식 행사 같은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주의 깊게 본 장면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무엇보다 어제 열병식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이 중국의 뭐 패권을 사이에 두고 신냉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방 진영을 향해서 북중러 삼각 동맹의 이 대외적으로 가시한 그런 행사였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김정은의 위치가 이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준 이 북중러 삼국 정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진명 설위원, 이 내용이 북한 내부 노동신문이나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루에 이제 새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됐을 때 이거를 보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좀 느낄까요? 북한 주민들로서는 자기 영도자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것 예.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제는 정치 군사적 그런 지위와 역할이 국제적에서 상승되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북한 당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나 뭐 푸틴 대통령 강대국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송동에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는 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연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인 이런 교육과 교양 사업도 강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 일단은 북중 정상이 만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보라든가 무기 측면의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혔지만 강 교수님 결국에는 북한이 중국에게 바라는 거는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군사적인 부분을 지원받는다면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죠.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지금 저렇게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협력이라든지 또 경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중 간의 뭐 밀수도 굉장히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북중 간의 국경도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또 교육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가장 핵심 의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줬던 예우 의전 같은 거를 보면 글쎄 예전과 비교해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좀 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차가 평양을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보안 시설들을 중국은 최고의 의전으로 했고 또 시진핑 주석과 이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나란히 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이 김정은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행사의 취지지만 예. 이번 전승절의 가장 주된 목적은 북중러라는 이 삼각 동맹 체제를 이 반서방 진영을 향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즉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북중러라는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 김정은에게 가장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님, 뭐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해외를 가는데 간다고 하면 보통 준비를요 얼마나 꼼꼼하게 또 오랫동안 합니까? 예, 기존에 제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대표단을 파견하던 이런 사례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 한 6개월 이 정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길게는 1년. 예,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게 되면 갈 때 어느 정도까지나 총기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협상을 진행합니다. 총기요? 예, 그러니까 부관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네. 경호대원들이 따라갈 때 그들에게 무기 서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대방국과 상론을 하고 제 경우에는 무기를 다 서지하고 갔거든요. 이 정도로 자기 그 영도자의 그 신변 허위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냥 도착하면서 김 위원장이 도착할 때 딸 주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금 외신 언론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분명 주애를 데려온 이유는 있을 텐데 지금 공개 행보는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네, 많은 언론에서 지금 김주애를 왜 데리고 왔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9월 3일자 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지금 장면이죠. 바로 예. 김주애가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북한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김주애가 뭐 그동안에 표현했던 뭐 존경하는 자제, 사랑하는 자제 이런 표현도 없었고 김주애가 노동신문에 뭐 이 표현되지가 않았거든요. 단지 저 사진만을 보고 뭐 북한 내부에도 저렇게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후계자 신고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예. 나옵니다. 하지만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김정은과 중국의 최고 의전서이라고 하는 그 왕이가 같이 그 악수하는 장면, 즉 김정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김주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꾸 우리의 관점이 지금 김주애를 보다 보니까 김주애가 이 베이징에 왔다라는 건 넘어서서 이 후계자 신고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사진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김정은입니다. 더군다나 통역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금 김주애의 모습을 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신문에 저런 사진이 만약에 이제 나왔는데 김주애가 정말 이 후계자였다면 저런 사진은 굉장히 불경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꾸 한국에 또는 국내외에서 이 김주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후계자 신고시라고 얘기하지만 예. 저 사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김정은이다. 즉 노동신문의 맥락도 김정은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가 한대와 영접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김주애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강 교수님이 여전히 이제 후계자가 아직까지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신데요. 자꾸 김주애의 후계자다라고 보니까 네. 저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 북한 학계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주애 후계자다라는 거를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맞다라고 지금 확정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저기 김주애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네. 김주애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에 아니 네.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러면 외신도 이번에 네. 김주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네네. 예상이 됐을 텐데 굳이 그럼 데리고 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 김주애를 후계자 신고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천안문 막루에 주석단에 김주애가 같이 올랐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그래야 전 세계에 자신의 후계자를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두문분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온 이유 김정은의 모습 가운데서 김정은을 홀로 보는 것과 김주애 자신의 딸 옆에 서 있는 김정은을 보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정상 국가의 이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신의 딸을 옆에 선 아버지만큼 더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주애를 대동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정치 권력,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세습제가 아닙니다. 예.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은 최고 권력을 지금 누리고 언제든지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즉 혈통에 의해서 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예. 지금 이제 12살밖에 안 된 김주애에게 자꾸 후계자다, 후계자 신고식이다, 뭐 책봉식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 의원님 왜 웃으세요? 저는 그 교수님 생각에 의견에 철저히 그 공감을 하고요. 예. 이 장면이 지금 중국을 김정은이 방문하는 이런 그 목적이 김정은이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가 김주에 초점을 맞추다 나니까 그 관점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기본은 김정은의 말하자면 용도의 개성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김주애로 어판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계승 문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계승 문제가 나온 게 이게 김주애가 아니고 김정은이다.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또 하나가 혁명의 대를 잇는 그러니까 전에 뭐 노동신문에서 김주애 뭐 관련해서 내용보다 약간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렇지 김정은 자체도 혁명의 대를 이어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김일성에 대는 김정일이 이어갔고 예. 김정일의 대를 김정은이 이어갔다 이런 혁명의 계승성 문제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김주애로 보고 있나. 예. 북한 내부 정치 홍보적 이런 그 영향력을 봐서도 북한은 북한의 제1인자를 홍보하지 결코 2인자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저히 김정은이라는 홍보 매체다.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네, 이 노동신문의 기사가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1면과 2면 전체에 걸쳐서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사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면에 북러 정상회담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신문 어디에도 오늘자 김주애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즉 방금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김정은이 이 해외에 가서 특히 중국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와 나란히 어깨를 견주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예. 위대한 혁명의 어떤 계승이다라는 점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고유한 구호입니다. 예. 거기에 자꾸 이제 김주애를 4대 세습으로 맞추니까 이게 이제 김주애에 대한 어떤 후계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김주애는 일단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뭐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거는 뭐 베일에 쌓여 있다고 예. 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김정은이나 김여정 모두 스위스에서 유학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 때 김주애를 데리고 감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분명히 노렸을 거고 또 이미 김주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12살 정도 되는 뭐 김주애가 중국 내부에 뭐 김일성, 김정일 항일 역사 유적지를 간다라든지 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후계자로서의 어떤 수업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딸을 지금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예.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냥 뭐 그 대사관 안에서 또는 그 중국의 어떤 철저한 보안 아래서 뭐 일부 뭐 경제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정은은 봤지만 그런 걸 공식적으로 김주애가 또 홀로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김주애에게 이렇게 초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 교수님의 입장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거죠. 아버지가 딸에게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데려갔다는 측면이 더 크다.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김제를 같이 간 것이 기본 중국의 해신방을 아버지가 딸을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루에 오르기보다는 지금은 중국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예.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후계자로서 중국에 있는 것들 중에 꼭 봐야 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주에 말고 과거에 북한 후계자 위치에 있었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절차는 겪긴 했죠. 네네. 사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 유적지, 항일 유적지는 대부분 다 동북 삼성 쪽에 있습니다. 예. 이 북경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함께 이 동북 삼성에 예를 들면 뭐 단둥의 차가 잠시 정차해서 거기에 보면 중조 우이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곳에 이제 함께 가면 모르겠지만 김주애가 지금 북경에 있는 어느 다른 장소에서 후계자 수업을 위한 뭐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혁명 사적지를 간다?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북경에서. 그렇다고 김주애가 12살 된 이 어린 나이에 뭐 김정은이 했던 것처럼 북경에 있는 뭐 경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뭐 후계자 수업으로 갔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네, 저는 여기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서 의원님 이게 이제 중국과 아까 뭐 정상회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누가 가느냐 또 다 협의를 하죠. 예, 누가 가는가 하는 것을 다 협의를 진행하고 쌍방에서 가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협의를 할까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완성된 상황에서 다음 대방을 방문을 진행합니다. 예. 그 얘기는 중국 측에서 주애가 온다는 걸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또 하나요. 기차에서 내릴 때 그 전에는 잘 그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여성이 한 명이 포착이 돼서 이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데 한 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내리죠. 그 다음이 최선희 외무상이 내리고 그 뒤에 저 붉은색 동그라미 친 여성인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여성의 역할이 좀 뭐라고 보이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항상 저희가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저는 통역이나 아니면 뭐 의전을 담당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김주애가 이렇게 이제 내렸으니까 뭐 김주애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북한의 인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려져 있지만 저는 의전이나 통역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 의원님은요? 이제 하노이 북미 회담 때 김정은이 통역과 그리고 수행성원들의 통역을 보기도 말 것입니다. 그래서 1호 통역은 기존 베트남 참사가 했으니까 1호 통역했고요. 그리고 수행성원들 외무상이나 이런 장관들과 통역이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게 최선이나 이런 보좌를 위한 말하자면 통역이 아닌가. 물론 그 장관 자체도 외국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어를. 그렇지만 장관급에서 외국을 하는 것은 이게 허락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학을 알고 있어도.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언어를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한 명 대동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의 통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행사라면은 저렇게 앞에 갈 수는 없지만은 해외에 가는 거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앞쪽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쪽에 1호 통역이 나가 있고 벌써 예. 1호 나가서 김정은의 통역을 진행하고 최선희 뒤에서 그 통역이 보좌하면서 뒤따를 수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눴다는 대화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사담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代表发展人类的器官会不断的移植，甚至越活越年轻，甚至会长生不老。预测呢，本世纪呢，可能。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열병식 장면을 보면서 걸어오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해외 외신들이요. 이 내용을 캐치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장기 이식을 하면은 심지어 불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진핑 주석에게 했고
시진핑 주석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 교수님, 두 사람 다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권력이 현재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푸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 헌법 예. 개정을 통해서 2036년까지 지금 집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종신 집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지금 72살입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의 그 권력욕이나 이런 것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런 이 이야기가 일부러 이제 노출했을 가능성도 사실 또 있다고. 일부러요? 네, 만약에 본다면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들을 은연중에 이제 흘렸을 가능성도 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 2036년이면 83살 정도가 되거든요, 나이가. 예,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두 나라의 권력 구조를 보면 시진핑 주석은 뭐 이상설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었고 굉장히 탄탄한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푸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시진핑이 이제 실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오긴 했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장기식으로 불멸한다, 뭐 영생불멸, 북한에서는 이 표현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옆에서 김정은이 과연 저 대화를 해석 통역을 해줬을까? 네,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영생불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지금 젊은 40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권력을 위한 장기 집권을 이 포석을 또 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한진면 서기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화? 예, 제 생각에는 장기 집권의 모델이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무엇인가 부러운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시작점으로 해서 시진핑이나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이 장기 집권을 수입을 해서 저들도 그런 야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사망을 해야 권력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기점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가 뭐 후계자 구도에서 오르고 뭐 용도자 지위에 올랐을 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자기네들의 장기 집권을 주장하고 그걸 또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나 저는 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건강 예. 문제가 건강할수록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방점이 찍히고 또 김정은이는 이것에서 또 자신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12살 딸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예. 이것이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집권할 때 정치적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어요. 예. 지지 세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주애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런 내부 포석을 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집권하면서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 다음의 후계자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해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우리도 사례를 들게 되면 어떤 유엔인이 TV에 계속 나오게 되면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족 같고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 친밀감을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이 가문의 이 김정은 가족의 그 누가 그러니까 후계자로 나서도 북한 주민들 속에는 이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고 이미지가 김주애로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 세력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정상회담을 끝나고 이제 이석을 하겠죠, 정상들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를요, 앉았던 자리를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Прошу передать самые теплые.
중국이나 러시아를 최근에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 나라들은 안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요. 수행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이게 그러니까 손이 닿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서희관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명 수령 결사 옹의 정신, 그러니까 치리전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령 용도자의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은 기존에도 저는 김씨 일가가 집권했을 때도 모든 그 해외 방문이나 할 때도 네. 그런 것을 모두 준비하고 갔거든요. 또 심지어는 대사관에 그런 제품들을 북한 외무성에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문헌실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술과 관련된 모든 일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요. 또 이게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게 관례적으로 육사적으로 진행된 그런 일종과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외무성에도 당 문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씨 가문의 대활동을 수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부처가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수령과 그러니까 수령의 위대성과 대선전 홍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신변 허위 사업 일체 비밀 관제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방점이 찍히는 게 신변 보호인가요? 예, 그렇죠. 신변 보호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제점에서. 그럼 강 교수님, 네. 북한이 이렇게까지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지금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흔적 안에서는 그 생체 정보를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앞서 이제 서희관님 말씀하셨지만 2019년 베트남에 갈 당시에는 이 담배 꽁초까지 다 수거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DNA나 뭐 생체 정보를 급격하게 이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 전망 가운데 이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그 방중 말고 그 직전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매일같이 지금 그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한 그 표창 수여식 때 그 101명의 사진에 일일이 그 휘장을 달아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는 건강이 정말 뭐 견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101명의 초상 사진에 그 휘장을 걸어준다라는 것. 심지어는 무릎을 그렇게 꿇었다가 일어나는 장면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 뭐 급사한다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북한 김정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 해오던 루틴 같은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은 늘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 또 하나가요. 이제 북러 정상회담 전에 그 더우니까 실내에서 에어컨을 좀 켜놨나 봅니다. 그런데 수행원들 사이에 에어컨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추기를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23도로 맞추자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20도로 맞추자는 겁니다. 서희관, 이 상황이 좀 뭐 예측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이 상황은 그 수령의 건강 보장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놓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수령의 그 사문을 보거나 집무실이나 이런 것에 설정된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또 해 순방 때도 이 습도를 무조건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온도, 습도의 보장 문제가 서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3도라는 거, 북한이 요구했다는 23도라는 거는 북한의 내부 규정으로 아예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야 김정은을 위한 된다. 온도는 23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행원 입장에서는 이 온도를 맞추는 것이 본인의 지상 과제가 됐었고. 지상 과제가 되고 수령의 그 건강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임무이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언론의 보도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몇 도에 맞춰졌냐? 20도에 맞춰졌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디까지나 뭐 북한에서 연관성 있는 이런 책임 부처 일꾼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또 김정은에게 뭐 이야기 드리든지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러시아 쪽의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매체에서 강 교수 분석하는 거는 나중에 붙이는 말이 북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니까 예. 이 조금의 이제 그 수행원들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온도 차이가 어쨌든 다른다라는 것은 각각의 기온에 맞는 그 이 신체의 그 상황들이 다르니까 아마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정상회담 이전에 수행원들 예. 사이에 작은 트러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열병식 장면에서 눈길을 이제 또 끈 장면이 중국 인민군들의 그 행진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5) the shot heard rou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precision, discipline, and 6 German tank after Civil War General William took. 国旗护卫队官兵护卫着5星红旗，习近平乘车依次检阅13个徒步方队、1个战旗方队。勤保障部队方队精神抖擞。 보신 것처럼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오와 그리고 고개 얼굴의 각도까지도 다 맞추는 모습이 보였는데 서기가 지금 북한도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조되게 보여드린 건데 북한의 열병식이나 이런 행진 모습이 중국과 비슷하잖아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이런 열병식 행태와 그 열 맞추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열병식을 진행한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1년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평양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자기 군부대 관할 군부대에 모여서 선발된 성원들이 먼저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예. 열과 대를 지어서 그리고 6개월 내지 아니면 3개월 전에 평양에 올라와서 집체적으로 숙식을 하면서 어떤 순환병장이나 어떤 공항에서 열병식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총구의 높이라든가 턱의 높이 같은 게 정확해요. 이렇게 맞추려면 그 연습이 시간도 길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열병식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군인들이 그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예. 우연히 저는 열병식에 좀 더 나가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열병식이 끝나면 예. 북한은 군인들에게 휴가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저걸 네. 끝나면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누구나 저는 열병식에 나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또 누락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발을 더 높이 들죠. 예, 내리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이 소리가 크게 나려고 일부러 세게 내리기도 하던데. 군화의 찡을 받거든요. 더 소리가 세게 나려고 군화의 찡이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더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제를 답니다. 군화 예. 밑에다가. 그런 연습하나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은 없나요? 다치는 성원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인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런 상비적인 그런 인원들을 더 선발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상비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참가하는 종인서를 보게 되면 그 성원들만 선출해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강 교수님,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독 저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열병식이나 행진을 하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나름대로. 네, 사실 방금 보여주신 그 미국과의 비교 영상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열병식은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 그리고 자유분방한 모습 속에서 과거 미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 같으면 예.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반서방 진영을 향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보여줬고
또 이 집단주의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이 사회주의 체제 또는 뭐 전체주의 체제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나치를 연상시킨다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간의 어떤 비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칼각을 맞추려면 키도 똑같아야 되고 거의 예. 체격도 거의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존엄이나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말살된 거고 역시 이런 열병식을 볼 수 있는 건 북한과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거의 걸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이 집단주의, 군국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방에서는 나치를 떠올린다라는 비판도 하는데 그런데요. 중국의 SNS를 보면은 멋진 열병식이라는 평가, 뭐 물론 중국의 SNS도 통제하고 검열을 한다만 멋진 열병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서기가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더 멋있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는 모든 동작의 일치성이나 전일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거든요. 예. 모든 눈높이나 그러니까 두는 발의 높이까지 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시선에서 이런 데 적응된 군인들이 보고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좀 더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세요?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그 서방 세계에서 하는 그런 행진 상황이나 그런 방식이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국에서 좀 자유분방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군인들이 예, 군인은 철저히 군사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자유분방하게 그러면 군중과 대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북한 군 내부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